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받게 되고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산재후 보상, 근제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서 청구 방법 및 주의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제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먼저 빠른 시간 안에 회사가 협조를 해줄 때 근제보험 증권을 확보해 두는 게 먼저고요. 근제보험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업무상 사고는 알고 계실 겁니다.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 즉 직업병, 근골격계 질환, 뇌출혈에 따른 부분도 근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직업병은 근로자가 근무 환경, 유해 물질 취급을 해서 발생하는 직업병암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될 거고, 근골격계 질환은 어깨나 팔, 근골을 많이 사용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인정이 돼서 뇌출혈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산재 승인을 받은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점은 회사와 부딪히지 않고 보험회사와 해결을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근제보험은 산재보험과는 좀 다르게 사업주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즉, 사고 내용에 따른 부분들이 사용자가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산업안전 보건법상에 따른 부분이 위반사항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즉 과실적인 부분들을 주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손해를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사고 내용이 사업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그러면 근제보험 청구는 면책이 되는 거죠. 사업주 입장에서요. 배상액 결정은 그런 근로자 과실, 사용자 과실 서로 공존하겠죠. 근데 근로자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과실 같은 경우는 사용자 과실과 근로자 과실이 서로 공존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실을 줄여야지만 추가적인 보상이 조금이라도 더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율이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소득, 임금이죠. 그리고 위자료 기준액을 얼마로 할 건지에 따라서 배상액은 결정이 됩니다. 근제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회사와의 추가적인 손해 협의 및 그렇지 않다고 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부분들은 보통 사고 3년 내에 소송이 원칙이지만 기타 소멸시효가 기산점에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별도의 상담이 좀 필요하다는 점. 장점은 회사와 협의도 가능할 수 있겠죠. 회사가 사고 내용이 너무 커서 근로자한테 어느 정도 산재 외에 보상을 생각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지만, 회사가 대부분 산재해주면 됐지 뭘 또 바래, 뭘 또 보상을 해달라고 해,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고 닫혀 있다라고 하면 소송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소송 갈 때 소송 전문가가 얘기를 하겠지만 회사의 지불 능력 파악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했습니다. 근데 얼마의 손해배상을 지급해라, 판결까지 받았는데 회사의 지불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겠죠. 이런 점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때요. 근제보험에서 제가 가입되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근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부분이 얘기를 들었다. 그걸로는 부족하죠.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회사로 달라고 해서 보험, 증권, 여러분들 보험 들면 증권 있잖아요. 이것도 근제보험이니까 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을 꼭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입 유무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회사로 직접 또는 회사의 내용 증명 통해서 근제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증권 보내달라고 해서 꼭 확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구 시 내가 얼마의 손해액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내가 추가 보상을 받으려고 근제보험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른 부분들은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나는 주는 대로 받겠다, 주는 대로 받아야죠.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조사해서 제시한 금액을 받게 되고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좀 안타까운 경우고 좀 찝찝하죠. 내가 손해액 산정이 되는데 과실, 그 다음에 장애율, 그 다음에 과실이 어느 정도 나한테 인정이 되고 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그 금액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난 주는 대로 받겠다, 이렇게 되면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근제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회사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실제 근제보험이 가입됐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즉 얼마의 보상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보험사하고 경쟁력 있게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으며 저희 보청기 TV는 보험 분쟁 영상 정보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